금원 시대 의학에 있어서 뭐 금원 사대가 의가들 이론들이 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유아관 선생의 그 화열론, 그다음에 이동원의 비위론, 그다음에 주단계의 상하론 같은 거, 양유 의무종론, 그다음에 주진영의 그 뭐야 그 공합하는 모든 걸 갖다가 한토화 삼법으로 병을 치료한다. 근데 한토화 삼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가 아니에요. 치료할 때 한 8, 90%는 한토화 삼법을 쓰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한토화 삼법을 쓰지 못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토화 삼법을 써야 되는데 한토화 이런 방법들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이 한토화 같은 이런 치료를 못 쓰게 될까요? 예? 어떻게 해요? 허할 때. 예, 기가 허할 때, 기가 허한 사람한테도 내가 모든 병을 다 사기로 봐서 한토화 삼법을 썼기 때문에 이 기가 허한 사람한테 신발. 예, 기가 허한 사람한테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허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허했을 때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 내 기본적인 이론 자체가 뭐 한투와 삼법을 쓰는 거다 했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도대체 한투와 삼법을 쓰면 안 된다 싶으면은 새로운 치료법을 써야 되는 거. 기본이죠, 기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장종종 하면은 한투와 삼법이다. 약이건 침이건 침에 있어서도 한투와 삼법 비슷하게 사열하는 침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사열. 피를 빼는 거. 요즘 나와서 그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피를 많이 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치료법을 갖다가 장종정 선생님도 보니까 유사하게 치료법을 사용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그 치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환자가 와서 무조건 허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한투와 삼법, 침을 놔도 그 사열시키는 이런 치료법 쓰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장 기본인데 장종정 선생은 한투와 삼법을 썼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한테 가면은 한투와 삼법을 쓴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과연 한투와 삼법을 쓸 상태인지 아니면은 보호하는 것을 써야 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보호를 하거나 한투와 삼법을 쓰거나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제로 나눴던 이런 것도 비이론이라는 것이죠. 자, 비이론 누가 주장했죠? 비이론 누가 쓴 거죠? 저자. 네? 이동원 선생이고, 이동원 선생이 썼는데, 자, 이동원 선생이 비이론을 쓰게 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앞 시대부터 배워왔던 어떤 사상이라든가 또는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이론이 있느냐.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살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이 금원 사대가 중에서 금원 사대가들이 대부분 어느 지역에 살았다고 그랬죠? 살았던 지역들이 북경 근처였죠. 북쪽이었어요. 금원 시대의 수도가 비록 그 북경 쪽이었지만은 그 이전까지 어떤 문화가 발전하거나 했던 것은 다 남쪽이었죠. 개봉이라든가 이 송나라시의 수도 남경이나 개봉 같은 이런 남쪽이었거든요. 상해 있는 쪽이었어요. 그 시대에 굉장히 발달했던 문화들이 이제 금나라 원나라가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가 이 북경으로 옮겨가면서 그 지역 자체가 금나라 원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변방에서 이 오랑캐라 표현하는 외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계속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었고 지역적인 날씨 같은 걸 보더라도 날씨도 보면은 굉장히 좀 이 여름철에 굉장히 뜨겁고 덥고 그다음에 이 습하지는 않은 이쪽 상해 쪽으로 가면 굉장히 습하면서 덥고 한데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면서는 뜨거우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워서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면서도 아주 습하진 않은 뭐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 화나 열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에 살았었죠. 그래서 유아관이나
장종정이나 이런 분들은 다 화를 갖다 화열을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주당의 선생 같은 경우는 남쪽 지역 그 상해 밑에 금화라고 있는데, 아마 이 금화라는 곳이 지금 우리 X세대 같은 거 중국제 많이 나오죠. 거의 거기서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습하고 열이 많은 이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동원 선생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뭐 전쟁통에 좀 굉장히 혼란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전제를 준 것이죠. 그래서 전쟁통에 혼란을 주다 보니까 먹는 거 부실할 것이고,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비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동원 선생이 스승이 있어요. 이동원 선생이 누구한테 가서 배웠는데, 이동원 선생이 그 의학을 배우게 된 동기가 자기 어머니가 돌팔이한테 돌아가셔가지고 집이 꽤 부자였는데, 그래서 그 돈을 싸들고 돌팔이가 치료를 잘못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의학 공부를 못한 게 우리 부모를 돌아가시겠구나 하고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찾아간 스승이 장원서예요. 장원서 사람한테 찾아가서 장원서에게 의학을 배웠는데, 장원서의 어떤 의학 이론 자체는 보면은 그 유화관 선생 같은 경우가, 유화관은 육기병기였죠. 병리 기전은 육기를 가지고 주로 따졌는데, 장원서 선생 같은 경우는 육기도 중요하다. 그런데 내경에서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것은 장부병기다. 오장육부에 대한 병기다. 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장원 선생이 주장했던 장부병기, 장부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장부병기를 갖다 더 중요시 여기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장부병기를 더 가르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동원 선생은 그래, 장부 굉장히 중요해. 그럼 어떤 장부가 가장 중요할까? 라고 봤을 때 이동원 선생은 그래, 나는 비위가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해서 비위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비위가 왜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썼더니만은 시간을 좀 많이 줬더니만 아예 그냥 인공지능으로 다 해버렸네요. 그죠? 했으면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뭐 내용 파악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나름대로 소감이라든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썼던 소감 같은 거를 누가 좀 발표를 좀 해주시죠. 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읽어도 좋고. 누구 좀 발표 좀 해주세요. 어디요? 예. 그런 거 이따 주고요. 하라는 거 먼저 해요. 예. 네. 네, 하나요? 예? 그냥 이야기해도 돼요. 예. 그 장부생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원문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고 음식 섭취와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비위가 손상이 된다. 그리고 비위가 손상이 되면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또 오장의 기운이 상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양을 조화시키고 음식과 생활을 규칙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세세적으로 비위가 진짜 안 좋아서 남들에 비해서 자주 체하고 소화가 안 돼서 힘들었던 적이 많았는데, 특히 시험 기간에 잠을 규칙적으로 자지 못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면 더 자주 체하고 새끼가 오랫동안 가시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소화가 안 되면은 머리도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서 활동에 지장이 컸고 허리도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해당 원문을 읽으면서 음양과 어미의 조화를 고려하여 삶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규칙적인 음식을 먹어서 비위를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첼로 자신 있게 쳐주세요. 왜 이러고 바로 예, 본인이 어떤 이 증상과 연관시켜 주니까 훨씬 더 맞는 딱딱 내 마음에 닿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증상들이 내가 있었던 증상과 비슷하네. 그러면서 나는 여기 말고 요통 같은 것도 더 있었네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아파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프면 가장 좋은데 멀쩡한 사람이 아프면 그건 병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고질적인 병이 있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100%는 아니어도 한 8, 90% 이상은 다 맞는구나.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씩 비슷한 증상들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으로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은 내가 뭘 할 것인가 또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과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누가 좀 이야기하실까요? 눈 맞추셨다고 지금 좀 이따가 마지막에 시킬게요. 눈 맞추셨다고? 네. 역시 눈 맞추면 안 돼. 비위가 허해지면 수곡전기의 생성과 은하가 전하돼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비위의 실증도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위가 인체에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일상 속에서 비위의 건강을 신경 써야 함을 느꼈습니다. 뭘로 해서 해죠? 인공지능 가지고 답변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소감은 제가 썼습니다. 예? 아, 소감 말고 내용 정리. 내용은 챗GPT. 네, GPT도 뭐라고 해요? 뭘 GPT를 보고 쓴 그 소감, GPT를 활용했던 소감. GPT 예. 활용했던 소감은 저는 좀 이 원문에 대한 해석을 보고 싶었는데 원문에 대한 해석은 별로 안 해주고 그냥 요약만 해줘서 조금 아쉬웠어요. 원문에 대한 해석은 거의 안 해주죠. 네. 네. 안 해주는 걸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양의사가 아니니까 나한테 양해해달라고 하면 내가 양해 못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의원 개업했을 때, 나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아픈데 진통제 좀 줘 하면은 못 주는 것처럼 얘도 못하는 걸 갖다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니고 또 인공지능도 보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인공지능이 이야기한 것이 100% 맞다? 반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왔던, 여기서 이렇게 이 보고서 썼던 이런 내용도 보면은, 여기서도, 여기는 아주 결론까지 그냥 딱 같이 가서 써버렸죠. 이런 것들은 보면은 확실히 맞나 틀리나 확인할 필요는 있죠. 대부분 잘못된 말들도 많이 써져요. 자, 마지막에 겨운 천사인이 오기. 딱 문장 하나, 딸랑 요거 하나만 써놓고서는 하면 안 되죠. 앞뒤 문장이 다 있는데. 앞뒤 문장이 있는데 요 문장 하나만 딱 달랑 써가지고서는 이것이 하늘은 사람에게 5가지 기운을 주고 땅은 5가지 맛을 준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게 되는 것이죠. 5 기운은 코를 통해 심폐에 저장되고 5 맛은 장에 저장 5장을 양육한다. 기가 좋으려면 생명이 생기고 진액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신이 자라난다. 라고 했는데 한글은 한글인데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하는 거 확인하고 그럼 이 과연 원문이 제대로 썼느냐? 이 원문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고서는 다시 질문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쓴 것도 보면은 그냥 글은 잘 써놨는데 실제로 보면은 에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인공지능 활용하면서 또 반드시 그 잘못된 오류 같은 거 꼭 확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 있을까요? 마지막에 갈게요. 예. 저도 원문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좀 빌렸는데 좀 비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과도한 음주 금지 등의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전날에 음주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물로부터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면역력도 저하되고 피로하고 창백한 안색도 생기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비위 건강을 지켜야 하니까 음주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비위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음식을 제대로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좀 이따 다시 한다고 했죠. 지금은 일단 GPT라든가 이런 거 활용했을 때 그때의 어떤 이야기들 같은 거 한번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내용적인 측면 아닌 데서 좀 소감이 있었는데 그 일단 이게 비위론을 다룬 건데 제가 원문을 볼 때마다 조금 아쉬운 점 하나가 그 한의학 원문을 보면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비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뭐 어떤 근거를 생각한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저희가 다 해석을 해야 되고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항상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지금 원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해석을 다 AI 도움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비위가 중요하다고 다루고 있는데 사실 비위 말고 저는 이제 뭐 심장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다른 데가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사람마다 이론을 달리 펼치다 보니까 이게 꼭 다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참고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 AI 뭐 제미니 같은 거 활용했는데 해석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 챗GPT 4가 요즘에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해보니까 번역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내용이랑 조금 검수를 살짝만 해봤는데 번역도 해줘요? 네. 그래서 내용을 번역해준대요. 비교해봤는데 다른 데는 한 번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챗GPT 4에서는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이거 활용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GPT가 번역도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는데 그 번역을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번역도 해놨어요. 번역된 책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요즘 책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거의 그렇지만은 책도 돌아다니고 있고 하니까 도서관에도 책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한번 보고 번역. 근데 번역을 한 걸 보면은 나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애매하고 잘 안 되는 부분.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옛날 걸 지금 걸로 옮기려고 하다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그때 번역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번역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원뜻과는 좀 다른 번역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했던 이런 번역본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번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번 실력이 되면은 번역하는데도 아주 어렵진 않아요. 진짜 어려운 데는 번역서를 봐도 여기도 이상하게 애매하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거의 비슷해요. 한 문장에서 어려운 거 거의 비슷한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더 매끄럽게 해석을 하고 하느냐. 그래서 해석이 직역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의역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인데 아마 이 GPT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면 지가 안 되면 다 의역을 해버리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한 내용도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보면은 훨씬 더 좋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배경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거 그 정도 가지고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여기 있는 전체 학생들이 대전대학교에서 배워서 한의학이라는 걸 배워서 다 졸업하고 나가서 임상을 하잖아요. 그때 봐도 다 똑같이 배웠는데 똑같이 배웠으면은 자 내가 지금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아까 말했듯이 허리도 아픈 곳이 있어. 그리고 좀만 신경 쓰면은 자꾸 소화가 더 안 돼. 라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과연 똑같을까? 양의사도 보면은 치료하는 약제가 다 달라지죠.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양의사도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소화제계통 약 뭐 쓰고 하는데 그 소화제에서도 구체적인 약들 보면은 다 달리 써요. 그래서 의사들마다 처방이 좀 다르죠. 약은 뭐 5가지 쓴다면 5가지가 어떤 약 들어가는데 뭐 소화제 들어가는데 소화제를 어떤 걸 자기가 좋아서 쓰는 약들이 있고 다 다른 것처럼 한의학이란 거 보면은 내 증상이 이렇다. 아까처럼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가끔 허리도 아프고 좀만 신경 쓰거나 뭔 소리 들으면은 소화가 더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되느냐. 날 갖다가 그럼 어떤 치료를 하겠느냐라는 걸 생각할 때 좀 쉽게 생각하면 양방에서도 약을 줄 때 처방이 좀 달라지는데 한의학은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달라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양약은 어떻게 보면 거의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만 써도 그것만 쓰게 딱 쉽게 되어 있는데 한의학은 그것이 아니라 의사들마다 똑같이 배운 의사들인데 똑같이 배운 사람들마다 처방이 달라지고 변증이 달라지고 한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쉬워져요. 금방 질문했던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쪽 팀들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쉬워하는 것과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겠죠.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이 있을 거예요. 문과이과 나눠서 자 이쪽은 문과였다. 문과 과목을 잘할 것이고 이쪽은 이과였다. 이과 과목을 더 잘하겠죠. 그래서 생물 화학 같은 걸 더 잘할 것이고 여기는 그나마 한문이 좀 더 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라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똑같은 걸 배워도 그 습득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이과 쪽에서는 이과에 관련되는 쪽을 더 많이 습득을 해서 그쪽을 더 활용할 것이고 문과 쪽에서는 문과에 관련된 음양 오행 같은 거 이런 걸 더 습득을 해서 그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진단이나 치료에도 그쪽을 쓸 것이고 이과에서는 진단 치료 같은 경우도 양방적인 내용과 비슷하게 가면서 그쪽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똑같이 배웠다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러면 치료하는 부분이라든가 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똑같이 해서. 그래서 이런 이 비이론을 갖다 주장한 것도 이동원 선생님이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나한테 오는 환자들이 이렇게 한 30명이 오는데 이 중에서 거의 한 25명 정도가 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질병은 거의 다 비입병이네. 아닌 것도 있어. 뭐 허리 아픈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소화가 안 돼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쪽을 더 연구하게 되겠죠. 나한테 오는 환자가 오늘 소화 안 돼요. 두 번째 소화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내일 보니까 또 소화 안 돼요. 소화 안 돼. 허리 아파. 뭐 또 계속 소화 안 돼. 그 다음에도 계속 소화 안 된다는 환자가 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을 좀 더 연구해서 소화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쪽의 의사가 되겠어 라고 하고 그쪽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임상 나가서 보면은 내가 자신 있는 환자는 안 오고 내가 자신 없는 환자만 다 몰려온다면은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자신 있는 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많이 오는 환자에 대한 걸 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오는 환자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전공한 거랑 내가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랑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황당하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수련일 하셨는데 수련일에서 그 내과를 전공하시고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이내과, 중풍내과. 중풍 환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풍내과 전공해서 나 이제 중풍을 나가겠어 라고 했는데 나가서 환자를 보니까 부인과 환자가 계속 와가지고 전공이 거의 부인과인 사람처럼 그래서 부인과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 치료 기계 같은 것들도 개발해서 또 많이 활용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내과 전공해서 중풍을 많이 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중풍 환자를 하나도 안 오고 부인과 환자가 많이 와서 그 부인과 치료의 전문가가 되는 그래서 해외 나가서 또 치료하고 또 들어오고 막 이러기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로서 내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전공이랄까 하는 것들이 또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지금 제가 이내과를 했으니까 중풍 환자 보겠다 해서 일부러 중풍 환자 찾아다니면서 보면 되는데 주로 그 한의원에 있다 보면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내가 찾아가서 중풍 환자 보겠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아무리 뭐 중풍 전문 한의원 뭐 이렇게 광고를 해도 동네에서 주로 오지 멀리서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죠. 한의원을 하다 보면은 또 한의원이 그 병원이고
예전에는 유명하다 하면은 무조건 다 찾아다녔어요. 멀리 있는 경우도. 그래서 뭐 서울서도 오고 뭐 부산서도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데서 요 한의원 갔더니 요 친구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한 며칠 다녀보니까 에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바꿔야죠. 또 여기 다녔는데 요 첫날부터 기분이 안 좋아. 또 바꾸죠. 한 일주일 다녔는데 또 별로인 것 같아. 또 바꿔보고. 주변에 한의원이다 뭐다 워낙 많다 보니까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에서 많이 다니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의사가 자기가 전공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데 이런 이 비이론을 주장했던 이 이동원 선생도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자기가 배웠던 것도 장부였던 이 병리, 장부병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5장 6부를 나눴을 때 5장에서 나타나는 병리 기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소화기 환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거꾸로 유추한 거죠. 이것도 추측하는 것이죠. 정답은 몰라요. 왜?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 상황에 의해서 이 비이론을 주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내용 정리를 여러분들이 대략은 이 GPT한테 물어봐서 했죠. 솔직히 그럼 내용을 갖다 보고서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GPT한테 이렇게 도표해보라니까 도표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내용을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어 봐라. 그 다음 또 밑에 안 썼나? 이것도 한번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했더니 마인드맵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만들기도 해요. 이거 뭐 지금 어떻게 쓸지 나도 모르겠는데 뭐 코드북사에서 어떻게 쓰라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 형식을 썼는데 그냥 그 내용 정리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자, 원문을 갖다가 분석하여 주제별로 재구성하고 내용도 설명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내용을 다시 한번 구성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설명해라. 그래서 원문과 내용 설명, 원문과 내용 설명 이렇게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마인드맵 같이 작성을 하면 그나마 좀 더 전체적인 내용 볼 수 있고 뭐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원문을 갖다가 그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내용을 설명해라. 각각 내용을 설명해라.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약간씩 달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줘서 그리고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원문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자, 원문 한번 쭉 봤으니까 이 원문을 갖다 봤을 때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 원문을 갖다 한번 쭉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좀 한번 해보실까요? 시간 안 줘서 못해요? 자, 나와서, 예. 앉아서 할래요? 나와서 할래? 원문을 봤을 때 이 원문에 대한 내용 설명을. 나가서요? 예. 와. 여러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네, 한번 헤매면 도와줘야 돼요. 그죠? 헤매고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네. 비위 허실 저변론 5장 결론이라는 책에 그 말하기를 위, 대장, 소장, 상투, 방광 이 5가지는 천기가 생한 것이니 그 기는 하늘을 닮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쏟아내기만 하고 장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5장의 tak한 기를 받아서 그 이름을 전하지부라고 하고 그것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앞서서 먹고 전사, 그러니까 수사, 그러니까 보내고 쏟는 것이다. 소위 오장이라는 것은 그 전기를 장하면서 상하지, 그러니까 쏟아버리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만하기만 하고 실하지는 못하며 육부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그 전화하고 하기만 하고 장하지는 않는 것이라. 그래서 실하기만 하고 만하지는 이렇게 차오르지는 못하는 것이니. 그래서 수국이 입에 들어가면 위가 실해지고 장은 허해지며 그 그러니까 먹어서 아래로 내려가면 장이 실해지고 위는 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하기만 하고 만해지는 않는 것이며 만하면서 실하지는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음양응상대론에 말하기를 곡기가 비의 통해서 유경이 그러니까 그 내천자에서 그게 되고 장위는 그 바다가 되며 구규는 그 물이 주입되는 기라하니 구규는 오장이 주하는 것이고 오장은 모두 위기를 얻어 그 통하고 그 순조롭게 리하게 된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내용은 네. 일단 제목이 비위 허실 정렬. 그러니까 요 두 문장, 두 문장, 문장 두 개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한번 번역 잘해줬으니까요. 오장이랑 육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게 저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요. 오장이랑 육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오장은 전기를 이렇게 장하는 것이고 육부는 이제 그 소화시키는 게 주인 것이고 또 오장은 그 전기가 만해지기만 하고 만해지는 게 위주이고 육부는 이제 소화 위주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전기가 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 밥 먹는 게 이렇게 위장이 이렇게 실해지는 것을 그게 오장과 육부의 정이라고. 네, 저 밑줄 친 부분이 메인이고 다른 거는 이제 고만이 불능 실이랑 고만이 불능 실이 오장의 특징이고 그 실이 불능만이 육부의 특징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좀 부연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요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는 오장이 모두 가장 좀 네. 이거예요. 예. 뭐 밥을 먹어야지. 네, 오장도 잘 활동을 해서 오장이 그 곡기가 비를 통해서 이제 위기를 얻어야지 이제 오장도 순조롭게 된다. 그런 예. 수고하셨어요. 이 두 문장 오장변론과 음양의상대론에서 장과 부의 어떤 차이점을 갖다가 설명한 거 이걸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자, 내경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경에 있는 말을 갖다 인용하면서 내경에서 오장과 육부를 구분했어. 이 육부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오장은 무엇이고 육부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오장 육부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준 것이죠. 오장과 육부가 다르다라는 이런 개념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GPT한테 물으면은 번역을 이 앞에 것만 하고 이 뒤에 거는 번역을 안 하고서는 내용 설명 안 했죠. GPT가 본 거에 보면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장과 육부를 구분한 거.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육부라는 게 이런 건데 오장은 무엇이고 육부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문제 봤을 때 오장과 육부의 구분하는 점들, 다른 점이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자, 육부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대부분 이게 이제 음식물이 입에 들어왔을 때 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음식물이 어떻게 되느냐. 한약교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 조에서 했었죠. 음식물과 장부.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었을 때 장부여서 어떤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각각 장부에서 어떤 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위기형별로 어떻게 변해가느냐.
정위기 연결과 어떻게 연결되냐 해서 도표와 도식화 한번 해봤잖아요. 도표로 만든 것처럼 해서 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자, 여기서도 음식물이 비기가 통하는데 육경이 강물이 들면 장위가 바다가 된다. 육경과 장위를 봤을 때 오장육부가 바다가 되면서 육경, 경락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장부로 들어가게 되는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 물, 강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육부가 훨씬 더 장위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육경, 경맥이다. 그래서 이 장위가 주가 되고 여기서 연결되는 경맥이 흘러가는 가지가 된다. 주가 되는 것이고 부가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자 곡기가 비장에 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모두가 오장이 모두 위기 음식물이 어떤 기후를 얻어야지만이 모두가 다 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갖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음식물이 가장 중요하다. 음식물을 갖다 중요한데 그것이 그걸 갖다가 오장이 위기를 얻는다는 이런 용어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동원 선생님이 봤을 때 아 내가 장부 비유효실 전변으로 이런 문장에서 오장과 육부가 다르다. 그 다음에 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비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이런 문장들을 내경에 있는 문장들을 끌어오면서 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 통평어시론에서 이런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장위질 수생이라. 장위 때문에 장과 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했고 위기가 한번 하면 이목구비가 모두 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증상들 두통, 이명, 구기분리 이명구기분리까지 될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있죠. 그래도 하여튼 이런 증상들이 다들 장위에서 나타나는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편을 갖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경맥별로 이야기 나오죠. 자, 요건 누구 한번 해보세요. 하려고 손 들었어요? 하려고 손 드는 거예요? 자, 첫 부분이요. 예. 예. 근데 그 처음에 위, 괴장, 소장, 소초, 방광 이렇게 5개를 전화지구라고 예. 얘기했는데 그 밑에서는 이제 오장은 모시고 예. 하고 이거는 전화로 예. 부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다음은 사실 그 담즙을 저장하고 직접적으로 시기를 받아서 보내는 역할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생략에서 배우기로 근데 육부가 전화물이 부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담도 그 역할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 얘기한 그 5가지가 전화지구라고 얘기한 것도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장과 육부라는 걸 나눴을 때 오장의 기능과 육부의 기능을 갖다가 말하면서 만이불능시, 실이불능만 이런 개념으로 따져놓은 것이죠. 그래서 담을 봤을 때 담이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담즙을 저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담즙이 작용을 해가지고 담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죠. 하여튼 담즙이 빠져나가서 이 담즙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담을 갖다가 오장육부를 갖다 이야기할 때 담을 어떤 기관이라고 하죠? 심장은 군주지관을 하고 담은 자, 심장은 군주지관을 하죠. 간장은 뭐죠? 장군지관. 네, 그 다음 담은 쓸개 기능. 속에 뭘 가지고 있죠? 중정지관. 네, 중정지관 또는 중청지관 같은 청정지관 이런 이야기를 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아주 맑은 액체를 저장하고 있다. 담즙을 저장하고 있다. 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갖다가 육부에 배속을 시켜놨어요. 그죠? 왜 배속을 시켰나 모르지만 육부에 배속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또 딴 말을 했죠. 담을 가지고. 육부에 배속시켰으면 또 어디에 배속시켜놨죠? 기양지부에 배속시켜놨죠. 육부와 좀 다르면서도 기능이 비슷한 기능과 이 위치나 형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걸 갖다가 꼭 육부가 아닌 다른 걸로도 배속할 수 있겠더라라고 해서 그 담 같은 경우는 오장에
배속보다는 육부라든가 기항지부 이런 쪽으로 배속시키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배속시켜놨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장부 위 대장 소장 3초 방광 3초 여기 답이 없는데 위 대장 소장 3초 방광 이 5가지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에 이제 담을 갖다가 또 추가시켜놨던 5장 6부를 따지면서 6부에서 5보다 하나 더 많은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때 3초라든가 뭐 심포라든가 명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이 위 소장 대장 방광 3초 이런 것들은 다들 음식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실제 따지면 방광도 아니죠. 뭐 소변이 갇혀 나간다 따지겠지만은 음식물이 뭐 방광도 포함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애매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3초에 대해서도 3초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장 변호사는 그냥 이렇게 말해놓고 이것이 다 음식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봤고 5장과 6부를 나눌 때 5장은 5가지, 6부는 6가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이 꼭 글자를 딱딱 맞는다 그건 아닌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의학이라는 것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절대적인 게 거의 없어요. 음양에서 절대적인가요? 음양론이? 음양오행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상대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어떻게 보면 양이죠. 그런데 우주에서 그 태양보다 훨씬 더 크고 밝은 별이 있다 하면은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이 돼요? 태양이 음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양인데 태양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밝은 별이 나타났다. 안 그러면 멀리서 보니까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거 옆에 또 있네 하면은 음양이 또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음양이나 오행 같은 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은 꼭 여기에 맞는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여기 이동원 선생 같은 경우는 비이론을 주장했지만은 비이론 주장했죠. 그런데 주장현 선생은 상하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말을 했어요. 비위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음 강화 같은 음을 보하면서 화를 내리는 이런 약을 써야 된다. 똑같은 환자한테도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오게 될 수 있는 어떤 걸 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담을 갖다가 꼭 여기 안 떠 있으니까 담을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음식물이 들어서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 이야기했고 5장과 6부를 구분해줬고 거기 나타나는 증상 그 중에서도 위기라는 것이 있으면은 전신에 다 소통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과정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이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5장과 6부를 나눠줬고 증상들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하는 부분들을 개략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어서 이것이 바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변화가 간다. 한약 결혼 시간에 마지막에 이 장부와 그 기혈진액을 연결하는 것처럼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냐? 간장으로 간다.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심장으로 간다. 지멋대로 가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내가 쓰기 필요한 것, 그러니까 경맥변론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딱 이렇게 써놨지 처음부터 음식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간다는 걸 갖다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부분들만 쭉쭉 이야기해놓고 여기서도 음식이 들어오면은 전기로 올라가서 비로 가고 그 다음 산정하에 폐로 가서 그 다음 통조수에 하주 방광하니 같은 식으로 음식물이 비장으로 갔고 폐로 어떻게 가느냐. 자, 비장에 왔던 음식물이 영양물이 폐로 가는 거 어떻게 폐로 가죠? 네? 혈액을 타고 음식물에 청기, 탁기 나눠서 청기는 맑은 기운들은 모아져서 폐로 올려주고 탁기는 탁한 것들은 또 내려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혈액을 통해 내려간다는 것은 현대적인 개념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현대적인 개념을 할 필요가 없죠. 비위에서 만들어진 영양물질이 그 비위에서 만들어진 기라는 측면을 본 것이죠. 혈이라는 측면을 본 게 아니라
기라는 것 측면이 기가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서 폐로 올라가야 되죠. 자, 기가 비기가 탄정하여 상기와 폐하여. 비기가 전기를 갖다가 흩어서 이 흩어진 전기가 어디로 가냐? 폐로 갔어요. 그럼 비기운과 폐에서 만들어진 기, 호흡하는 기운이죠. 호흡해서 들어오는 이 청기와 비에서 만들어진 이 기가 만나서 뭐가 되죠? 비에서 올라왔던 이 영양 물질인 기와 자연계에서 대기에서 호흡했던 이 기가 만나서 생기는 기. 종기라고 하죠. 종기. 종기가 돼서 폐에서 만들어진 종기가 이제 쭉 전신에 퍼지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통조수도하여 물길을 열어서 방광으로 간다. 그 기운이 폐에서 만들어진 가장 높은 데 있는 기운이 그 기운이 어떻게 돼요? 전신을 돌게 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하강하는. 그래서 폐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뭐 밑에 있는 신장 기능을 위로 올리는 것이고 수승하강하는 이런 것이 연결되는 것처럼 폐로 갔다가 방광으로 간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변해 간다라는 걸 갖다가 단면을 갖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한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하는 이런 여기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다 어떤 정상적인 생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리가 된 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자, 오곡, 이버, 위하에 기, 조박, 정미, 종기가 분이 삼수라. 세 가지 길로 나눠진다. 조박, 진액, 종기가 나눠진다. 종기는 뭐하고 연기는 뭐하고 위기는 뭐한다. 라고 쭉쭉 이야기했었고요. 그러므로 자, 이제 병이 생기는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병이 생기게 된다. 병생음자는 득지, 음식거처, 음양희노 로 인해서 병이 생기게 된다라고 해서 병이 생겨나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노곤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뭐 다른 내용들 이렇게 인시시서 그 계절의 순서 계절에 따라서도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처음에 생리적인 상태를 쭉 이야기했고 이제 병리적인 상태를 이런 조경론이라든가 이런 생리통천이라든가 오상전대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 끌어와서 자, 생리적인 측면들이 비생리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병리적인 측면들이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것이다 라고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 네 가지를 들었는데 기특 사단은 지어 경론 천지사기감적 해인으로되 오장육부 급 형기 구허라야. 오장육부와 그 형기가 모두 허할지라야. 오장육부가 허하다고 병이 생기냐? 아니라 오장육부가 몸 상태, 형기가 같이 허할 때 병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 하나만 있어도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두 가지가 같이 허해야 생기고 하나만 허해도 병이 안 생기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외사를 갖다가 허한 상태에서 외사가 침범이 당하면은 그다음 거의 100% 병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인허사하면 허사 적풍을 일하지 아니하면은 불능이 독상해 아니 홀로 상하지 아니하니 허하다는 이런 경우 있다고 무조건 그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허한 경우에 사기가 같이 들어와서 병이 생기게 되니까 재병종 비위 생이 명이다. 모든 병이 비위로 인하여서 비위를 쫓아서 생기는 것이 아주 명확하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동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비위가 가장 중요하다. 비위로 인해서 병이 생겨난다라는 것 갖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계운 또 경계하는 말을 갖다가 내리면서 뭐라 했냐면은 음양 화어술수 음식유절 기거유상 불망장로 다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라 라고 한 것이죠. 규칙적인 생활과 막 너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기거에 딴 데 가서 자지 말고 자기 맨날 가는 집에서 자고 음식에 절제가 있고
하여서 그 다음에 불망장로. 너무 필요하지 말아라. 시험 본다고 밤새지 말아라. 미리미리 공부해서 밤새지 않게 좀 해놔라. 밤새려고 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그래서 불망장로 하여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병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생리, 병리, 그 다음에 그 생겨나는 이런 이 어떤 이 뭐랄까 이 뭐야 기거하는 또는 이렇게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비이론 중에 한 편이에요. 비이론 30-40편 되는데 그 중에 한 편을 갖다가 딱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비이론에서 이 비위허실 전변론에서 비위에 따라서 비위와 허실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비이론 책을 읽어보면은 내가 아까 이 친구 소화가 좀 안 되고 좀 항상 비위가 안 좋았으니까 비이론 한번 읽어보면 어때 하면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병이 있다고 꼭 그걸 관심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병이 있거나 하는 것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이론을 보는데 그럼 비이론을 볼 때도 비이론 처음에 비이론만 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보냐면 비이론이 그럼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뒷사람들이 비이론을 갖다 더 중시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럼 그 사람 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럼 비이론 이 사람의 스승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비이론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도 비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소화 안 되는 환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증상을 이런 걸 갖다 놓고서는 비위가 중요한데 그럼 비위를 갖다가 어떻게 처치해 줘야 되느냐, 어떤 약을 어떻게 쓰고 어떤 이 약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 습관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하게 자꾸 교육을 시키면서 더 병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먼저 시간에 상하론 같은 것도 이야기했을 때 화가 생겨나는 이유들, 그 다음에 양리의 음 부족하게 되니까 양이 항상 남고 음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음을 보충시키면서 떠 있는 양을 없애줘야 되는 이런 치료법을 써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주단계 선생이나 비위를 갖다 주장했던 비이론이나 그다음 장자화 선생 같이 한토화 3법을 위주로 한다. 한 80-90%가 한토화 3법을 썼어요. 땀을 내고 토하게 하고 설사하게 하는 거. 자, 땀을 내게 하는 치료 방법. 어떨 때 쓰죠? 사기가 표에 있을 때, 외부에 있을 때 땀을 내서 발산시켜서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기가 표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 풍 안에 사기가 들어왔을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풍이나 한이 들어왔을 때, 한이 들어왔는데 풍 안에 사기가 들어왔는데 왜 사람한테 열이 날까? 풍 안에 딱 적중돼서 오한 발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의 성질 때문에 오한이 나타나면서 또 그러면서 열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대부분 열이 나타나는 것은 한기가 그 체표를 갖다 싸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열기가 발산이 안 돼요. 땅콩을 통해 나가야 되는 땅콩이 발산이 안 되다 보니까 막혀 있는 걸 막혀서 오한이 있으면서 또 땀이 안 나가다 보니까 열이 생겨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땅구멍을 열어서 땀을 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환시켜주는 이런 처방, 계지탕 같은 이런 처방을 써서 땀을 내면서 이 겉에 있는 사기를 없애주니까 오한 발열이 없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식의 치료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땀을 내는 이런 방법들, 토하거나 설사시키는 방법들은 사기가 점점 더 들어왔으니까 설사하는데 내가 설사하고 사기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땀을 내는 치료 방법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알겠어. 왜 안 될까요? 자, 사기를 갖다 설사시키거나 피를 내거나 하는 이런 치료 방법을 써야 되는데 땀을 내는 치료 방법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걸 알겠어. 그 이유가 뭐야? 고민해봐야 되겠죠. 상원내를 보면 그런 거 다 나와요. 토하는 데까지 병이 들어왔는데 땀 내는 치료법을 썼다. 잘못 오치다. 왜 오치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생각 꼭 해서 나중에 상한론 배우면서도 한번
상한도 아니 다른 데서 또 계속 나오니까 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뭐 질문 또 있어요? 예, 수고들 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